여섯 번째는 심장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여섯 번째를 이렇게 보시면 충분한 양의 항산화 비타민과 특정 미네랄 및 여러 식물성 화학 물질을 섭취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평균보다 낮았다. 즉, 항산화 비타민과 미네랄이 심장 질환의 위험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 발견된 연구를 보면 요오드 및 비타민 D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영양소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을 억제함으로써 심장 질환 및 심혈관 계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오드가 여기서 또 나와요. 비타민 D, 비타민 K2 등등에 비롯한 다양한 영양소에 대해 언급이 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이 성분들이 앞서 보셨던 혼합 표준의 기준에 100% 포함하고 있는가, 포함해야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어떤 영양소를 섭취하면 좋냐? 여기 나와 있는 영양소들을 섭취하시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코엔자임 Q10을 드셔야 하는데요. 사람의 몸에서 코엔자임 Q10이 언제까지 나오냐 하면은 알기 쉽게 20살까지는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 20살이 넘어갈 때부터 더 이상 몸에서 코엔자임 Q10이 생성되지 않기에 점점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 외부로부터 반드시 코엔자임 Q10 성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심혈관 계통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코엔자임 Q10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반드시 섭취하셔야겠죠. 당연히 요오드와 비타민 D도 드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500여 가지의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입니다. 보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람이 입으로 음식을 먹죠. 음식이 입으로 위로 가고요. 위에서 잘게 부서져서 소장으로 소장에서 흡수한 영양소를 어디로 보냈나요? 간으로 보내요. 간에서는 혈관으로 보내고 혈관에서는 세포로 보내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의 몸은 이렇게 꼬불꼬불한 장으로 되어 있죠. 이 장에서는 육모라는 융기체가 아주 촘촘히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육모가 장이 좀 안 좋은 사람, 예를 들어 장누수다, 장이 늘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육모와 융기체가 서로 아주 촘촘해야 하는데 촘촘하지 않고 넓게 되어져 있다고 하면, 원래는 촘촘하면 영양소 분자만 들어가게 되는데 넓게 되어져 있다고 하면 영양소 분자뿐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막 이렇게 같이 흡수될 수밖에 없는 장인 거죠. 그러면 이 장에서 이렇게 막 흡수가 되면 간에서 제대로 해독을 시켜야 하는데, 간은 이미 500여 가지 넘는 역할을 하느라고 너무 바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장을 통해서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들어오면 간은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과부하가 걸리니까 더 이상 해독을 시키지 못하고 안 좋은 것을 어디로 보내냐 하면 혈관으로 보내요. 그러면 혈관이 어떻게 될까요? 염증성 혈관으로 바뀌는 거죠. 자꾸 안 좋은 게 들어오니까 혈관에서는 각 세포에 안 좋은 것을 보낼 수밖에 없겠죠. 이런 구조가 된다면 어떨까요? 결국에는 내가 먹는 음식이 너무 중요하고, 내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특히나 장에 좋아지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위장, 대장, 소장, 장이 건강해야겠죠. 사람의 몸은 16만 가지의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90%가 혈관병이라고 합니다. 혈관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염증성 병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염증으로 연결되지 않는 병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혈관병으로부터 안전해지려면 장이 건강해야 하고, 장이 건강하려면 내가 먹은 음식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간 건강 해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좋은 영양소가 무엇인가 하면요, 여기에 요오드가 또 나와요. 요오드는 간 건강에 해독 작용에 중요한 또 다른 필수 영양소이다. 그리고 또 여기 좀 색깔이 진한 부분이 있죠. 여기에 요오드, 비타민 C 등등 표준에 명시된 함량이 100%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나 셀레늄과 비타민 B군이 들어가져 있어요. 100%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까 혼합표준표를 기준으로 함량이 100% 이상 되어야만 영양제 가이드북에서 높은 점수와 높은 메달을 받을 수 있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먹는다면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소를 고를 때는 거기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 여기 보시면 요오드는 간 건강과 해독 작용에 중요한 또 다른 필수 영양소이다. 과산화수소의 잠재적 손상을 줄이기 위한 요오드의 능력은 신체 내에서 독성 물질을 제거할 때 글루타치온의 과산화 효소의 작용을 제외한다라고 쓰여져 있지요. 요오드가 중요하죠. 요오드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김, 미역 이런 데 많이 들어가져 있죠. 이것도 잘 먹고 건강기능식품도 잘 선택해서 드셔야겠죠. 요오드를 잘 챙겨 드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앞서 면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면역에도 간 기능 개선에도 요오드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8번째는 포도당 조절입니다. 대사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비타민 B군, 비타민 C, E, 비타민 D, 크롬, 망간 등등등 혼합표준에 명시된 내용들이 100%를 포함하고 있어야 해요. 이 성분이 대사에 많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종합 비타민 영양제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렇게 많은 영양소들이 들어있다고 하면 그걸 선택해서 먹으면 되겠죠. 특히나 크롬은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영양소이며 무조건 대사에 관여하는 미네랄임을 알아야 합니다. 크롬이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제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설명드리자면 쓰리고가 있는데요. 쓰리고는 고당뇨, 고지혈, 고혈압을 말합니다. 쓰리고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GI 지수가 높은, 그러니까 혈당을 팍 끌어올려주는 음식들, GI 지수가 높은 음식이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가 밥 먹으면 졸리죠. 혈당 스파이크가 팍 뛰어오른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혈당 스파이크가 나오면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면요, 사람의 몸에 있는 혈관은 지구 한 바퀴 반 정도가 되는데 2분 동안 지구 한 바퀴 반을 돈다고 합니다. 그런데 GI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혈당 내에 상처를 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혈관에 상처가 나니까 몸에서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마데카솔을 바르기도 하지만 데일밴드 같은 것을 붙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데일밴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몸 안에서 뭐냐면 콜레스테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혈관에 상처가 나요.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막 나와서 상처 난 곳에 막 붙여지게 되죠. 그러면 혈관이 어떻게 될까요? 혈관벽이 점점 두꺼워져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겠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그러면 압이 높아져서 고혈압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통해서 당뇨가 생기고 콜레스테롤 데일밴드 때문에 고지혈증이 생기고 자꾸 데일밴드가 붙여져서 고혈압까지 생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쓰리고는 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형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같이 다니게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당장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시간차를 두고 발생하고 있기에 위험 신호로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응급처치할 수 있는 방법은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섭취하고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것, 그리고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이 생겼을 때 그것을 쫙 빨아들이고 보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소변과 대변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소변과 대변으로 나갈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식이섬유와 물입니다. 식이섬유와 물, 그리고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었을 때 응급처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 플러스 지금부터 혈당 스파이크로부터 안전하게 우리 몸을 지키려면 하루에 한 끼는 GI 지수 낮은 음식, 식이섬유와 물을 먹는 게 중요하겠죠. 특히 아침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9번째는 노화 건강입니다. 누구나 늙고 싶지 않겠죠. 요즘은 저속 노화라고 해서 천천히 늙을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은 많이 공유하기도 합니다.
메디어 안에서도 많은 정보를 쏟아내고 있죠. 여기에서 그 내용이 있는데요. 특히 폴리페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폴리페놀이라는 말도 있고 뒤에 보시면 실리마린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실리마린은 항암성을 입증한 강력한 증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간보를 위해서 실리마린을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 그만큼 노화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알려드리고 싶어요. 커큐민이거든요. 혹시 커큐민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흔히 카레라고 말하는 거 들어보셨죠? 울금 강황이라는 거죠. 여기 읽어드릴게요. 커큐민은 인도산의 허브 가루에서 얻은 노란색의 페놀 페놀성 안료이다. 커큐민은 항염 증제, 항균제, 항바이러스제, 항곰팡이제, 항종양제 및 항경련제와 같은 다양한 치료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세포 신호 과정과 장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전자의 발현을 변경하는 중요한 역할을 특히 커큐민은 특정 암이나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심혈관 질환 및 제2 당뇨와 같은 여러 가지 만성의 고통에 벗어나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점점 많아지고 있다. 커큐민은 미토콘드리아에서 강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며 세포 항산화 방어 물질의 상향 조절에 의해 활성산소 생성을 억제하고 있다.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진짜 안 좋잖아요. 커큐민이 엄청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커큐민 이야기를 하면 나 카레 좋아해. 카레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커큐민은 몸에 잘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100만큼 먹었다면 10에서 5 정도밖에 흡수가 안 될 정도로 흡수력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는 커큐민을 드셔야 하는데 제가 이따가 어떤 커큐민이 흡수가 잘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부분은 무조건 설명을 드리는 편인데 커큐민은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제이기도 하지만 또 천연 진통제라고도 하죠. 노화 관련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양소가 중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영양소가 셀레늄이에요. 셀레늄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에는 뇌, 허혈, 동안, 신경세포 삼혈 경로의 활성화를 담당하는 주요 적용 중 하나다. 셀레늄 이러한 조건의 뉴런을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산화 물질과 같은 미네랄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보존하고 미토콘드리아 새 합성을 활성화하며 세포 손상을 예방한다. 그냥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데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것이 셀레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노화부터 안전하고 싶다면 실리마린, 커큐민, 셀레늄 이런 거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는 건강기능 식품을 선택하시면 어떻게 되실까요? 바로 저속노화의 관리라고 보시면 되지요. 여기 비타민 D에 대해서 또 나와요. 비타민 D는 모든 영양제에 다 있죠. 영양제를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저는 무조건 비타민 D, 그 다음에 비타민 C, 그리고 요오드 순서입니다. 제품의 일일 섭취 권장량, 그러니까 즉 혼합표준에 명시된 함량의 100%를 포함하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0%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100%를 포함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번째는 메티라 반응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되게 힘드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제품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우리 앞으로 어떤 영양제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 돈에 맞는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가져 있는지
확인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제품, 그런 영양제를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메티라 반응은 뭐냐면 고기 좋아하세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다고 합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심장병, 뇌졸중, 말초 동맥 질환의 예측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장병 환자의 40%가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B군의 결핍이 있는 사람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결국 이 이야기는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영양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비타민 B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나는 고기를 좋아해, 나는 튀김을 좋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비타민 B군을 많이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비타민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안에 비타민 B군이 100% 수치를 포함한다면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는 이야기죠. 가족 중에 고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고기 좋아하세요? 그러면 저는 비타민 B군을 많이 먹습니다. 그 다음은 11번째 항지간인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꽤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어요.